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이번 2라운드 축팅픽 경기 분석은 염기훈 감독과 함께 오직 승격만을 목표로 전진하는 몰락한 명가 수원 삼성, 그리고 김도균 감독과 함께 팔을 걷어붙인 서울 이랜드의 경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K리그2의 최대 빅매치였고 각 팀에 새로 부임한 염기훈 감독과 김도균 감독이 어떤 축구를 선보일지 너무 궁금해서 픽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경기 운영 시스템부터 살펴보면 수원은 왼쪽 풀백이 높게 올라가 위치하며 3-2-4-1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미드필더 이종성까지 한 칸 올라가면서 3-1-5-1 형태를 만들었으며 염기훈 감독이 사전에 말한 대로 공격적인 배치와 함께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서울 이랜드는 수비 시에 5-4-1로 깊게 내려앉아 수비를 우선시하여 역습을 노렸고 후반전부터 서서히 라인을 끌어올려 볼 소유 시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깊게 위치하여 4-1-2-3으로 김도균 감독이 자주 사용하는 경기 운영을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수원 삼성이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이랜드에 내려앉은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두 방 얻어맞아 2-1로 패했는데요. 오늘은 2부 리그에서도 참담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는 수원 삼성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염기훈 감독의 전술과 현재 선수단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난 1라운드와 같이 이번 경기에서도 비대칭 풀백을 활용했는데요. 보시는 장면처럼 왼쪽 풀백 장석환은 높게 올라가고 오른쪽 풀백 장호익은 낮게 위치하여 3백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김성준이 수비라인 앞에서 볼 배급을 해주고 또 다른 미드필더 이종성이 2선 라인으로 올라가며 3-1-5-1 형태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유일하게 주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박상형마저 이른 시간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었고 대신하여 김주찬이 투입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표시되어 있는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김주찬, 전진우, 이종성이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3명의 선수 중에 한 선수라도 상대의 좁은 포켓 공간에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도 2선에 위치한 선수들의 어색한 포지셔닝으로 인해 볼을 잡은 장호익에게는 적절한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부정확한 반대 오픈킥으로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더 낮은 위치에서도 이러한 엇박자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센터백 한호강이 수비형 미드필더 김성준에게 볼을 연결해 줬습니다. 김성준은 적절하게 돌아서서 전진우에게 전진 패스를 뿌려주며 공격 템포를 높였지만 볼 배급의 어색한 전진우와 전진 움직임이 어색한 이종성이 어우러져 인터셉트하기 딱 좋은 패스를 상대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처럼 수원 선수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플레이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로 경기장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우왕좌왕 움직이며 어이없는 패스 미스를 남발했습니다. 특히 왼쪽 센터백 박대원은 시즌 첫 경기를 치르느라 정신없이 흔들렸죠. 그럼에도 초보 감독 염기훈은 프리시즌 동안 자신들이 준비한 비대칭 전술을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성공적인 전술 운영을 위해서는 미드필더 자리에 이해도가 높은 카즈키, 김보경 같은 선수의 복귀가 절실하고 현재 이종성이 수행하는 롤에는 이번 경기 후반에 투입된 유재호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비대칭 전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높이 올라가 위치한 왼쪽 풀백 자리도 문제입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최지묵이 장기 부상 아웃되었고 이번 경기에 출전한 장석환은 수준 이하의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FC 서울에서 영입한 이시영을 빠르게 팀에 흡수시키던가 지난 시즌 왼쪽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펼쳤던 폼이 좋은 이상민을 위치시키는 등 빠른 처방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두 번째는 내려앉은 수비에 대한 파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원은 1부리에서 갓 강등된 팀으로 평균적인 2부 팀들과는 다른 큰 체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즌은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다수의 팀들을 상대하게 될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이랜드가 5-4-1로 내려앉자 이렇다 할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원 플레이 중 가장 이상적이었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종성이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자 김주찬이 수비 사이로 움직이고 이종성이 김성준에게 패스, 김성준이 원터치로 김주찬에게 빠르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좁은 포켓 공간에서 돌아선 김주찬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는 전진욱에 연결해줍니다. 비록 패스기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상대 수비 오스마르의 커버에 슈팅이 막혔지만 방금 장면처럼 미리 생각해둔 빠른 원터치 패스, 그리고 볼을 받던 못 받던 쭉 빠져 들어가는 하프스페이스 침투 움직임이 수원에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공격 전개 상황에서 수원 선수들은 1차 움직임만 가져가고 볼을 못 받게 되면 그 자리에 서서 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의도하지 않은 U자 빌드업으로 볼을 뒤로 빼던가 열려진 반대 공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볼 미스로 맥이 툭툭 끊겼죠. 또한 1라운드에서 2골을 기록한 뮬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뮬리치에게는 볼 투입 자체가 많이 없었고 힘들게 볼이 투입되어도 오스마르 김호규 정도 수준의 수비 앞에서 뮬리치는 저번 아산 경기처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74분에 교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하게 공격 참여 선수의 숫자를 늘리고 많이 배치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전술 디테일과 선수의 전술 이해도 및 퀄리티가 떨어지면 절대 상대 수비를 쉽게 공략할 수 없고 되려 이번 경기에서 실점한 것처럼 카운터를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수원은 상대 수비의 실수가 아니면 온플레이 상황에서 득점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 시즌에도 저번 1라운드에서도 쭉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이런 답답한 흐름을 뚫어줄 뚜렷한 무언가가 꼭 필요해 보이고 건강하게 돌아와야 할 아코스티와 새로운 외인 퉁아라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수원의 문제점 세 번째는 어이없는 잔실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원은 선수들이 집중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부담감에 긴장돼서인지 아니면 진짜 실력 때문인지 의문이 들 만큼 실수가 많고 패스 타이밍도 이상합니다. 답답한 패스 타이밍에 관한 장면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전진우가 볼을 잡은 역습 상황입니다. 속도가 붙으면 무시무시한 뮬리치가 침투에 들어가지만 전진우는 패스 타이밍을 3번 정도 늦추다가 결국 옵사이드 자리에서 볼을 받게 만듭니다. 이번에도 흔치 않은 역습 상황에서 장호익이 볼을 밀고 들어갑니다. 패스 선택지가 3곳 정도 있지만 장호익은 템포를 늦추다가 볼을 어이없이 뒤쪽으로 꺾어버리고 그동안 수비는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스 미스와 볼 키핑 미스 장면입니다. 팀 압박에 성공하여 상대가 걷어낸 볼을 이종성이 잘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패스로 상대에게 넘겨줍니다. 김주찬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어렵게 볼을 받아 사이드로 돌려줬습니다. 장석환은 볼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모처럼 반대로 시원한 전환 패스를 열어줬습니다. 손호준도 그냥 흘려버립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프로 레벨에서 경기를 하다보면 빠른 템포와 상대의 강한 압박, 그리고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수원 삼성은 그 선을 넘었다고 보여지고 방금 보신 장면들이 이번 경기 전체 실수에서 반도 안 될 만큼 많은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맹목적인 비난을 가장 싫어하지만 이러한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선수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리하면서 김도균 감독의 서울 이랜드 또한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에는 내려서고 후반에 라인을 끌어올려서 2득점에 성공하여 경기를 가져온 점만큼은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었던 확실한 포인트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1부 리그 수원FC 소속으로는 수비에서 큰 약점을 보였던 김도균 감독의 축구가 수비적인 부분을 신경쓰고 강화하고 있다니 앞으로 공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픈 수원 삼성 보드진 및 프런트들이 선수들이 온전히 축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설마 또 자신의 축구를 구현할 시간조차 안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염기훈 감독마저 내쳐버리고 또 다시 어설픈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원 삼성의 쉽지 않아 보이는 승격 도전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도 K리그 경기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K리그를 함께 즐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